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47% 하락했고, 다우는 조금 이따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이 1.81%나 큰 폭의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S&P 500이 1.16, 러셀도 1.06으로서 하락했다. 오늘 장에서 하락의 주된 원인은 나스닥인데 그 중에서도 오라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의 폭이 넓어지면서 계속해서 흘러내렸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장 마감에 실적 발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좀 좋게 나오면서 조금은 되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주범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오라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라클 자체가 일단 하락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고, 브로드컴 그다음에 AMD 전반적으로 일단은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하락했다. 반도체가 거기다가 하락했죠. 폴란티어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다가 하락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뭐 차익 실현도 있었고 중국에서 판매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다가 하락했죠.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일단 하락했던 것이 오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라클에 대해서는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에너지만 조금만 상승되었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일단 큰 폭의 뭐 하락은 없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더스트리얼 이쪽만 좀 하락이 있었고, 나머지는 일단은 다우지수는 그렇게 건강하게 조금만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주가 하락하다 보니까 S&P 500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만 많이 올랐고, 그 다음 베이징 머티리얼스 원재료라든지, 그 다음 디펜스 있죠. 자, 경기 방어주, 그 다음에 리얼리스트 이쪽으로 좀 상승이 있었다. 안 좋았던 것은 테슬라가 가장 많이 안 좋았죠. 2.25% 하락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구글이 좀 많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컨슈머 시크링 이것도 하락했죠. 아무래도 테슬라. 자,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했던 것이 오늘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 갖다 돌파하지 못하고 좀 쌍봉의 개념이 나타나면서 약간 일단 눌림목이 있죠. 그래서 200일선이라든지 그 직전 저점이었던 6,500까지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요거는 반등이 되겠죠. 아무래도 조금은 하락세가 있고 완전히 돌아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그래도 일단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안 좋은 것이 이제 나스닥이죠. 자, 나스닥이 100일선까지 깨고 내려왔으니까 조금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나스닥 100입니다. 그 다음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되고 있죠. 자, 러셀도 조금 일단 하락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내려온 것은 아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가 뭐 그렇게 일단 상승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0.19% 정도 상승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빅스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죠.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면서 한 7%가 올라갔다. 17.63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일단 비트코인이 좀 하락이 좀 깊었습니다. 2.11% 정도 하락이 되고 있는데, 자, 하락된 모습이 1시간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거죠. 그것이 조금 일단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큰 폭의 하락이 이때 1시간 만에 일어났던 것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갈 때마다 주가 자체가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날라오고 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라클 때문에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마이크론이 1분기 실적과 전망이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면서 급등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라든지 전망이 월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영향으로 인해서 시간에 그래서 5%, 6%까지도 지금 상승되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왔죠.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12.95빌리언 예측했는데 13.64로서 비트를 했고, 이제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3.95달러 예측했는데 4.78달러 나왔으니까 비트를 했죠. 좋은 모양이 있었고, 2분기 가이던스 역시도 에스티메이트가 14.38인데 미드값이 18.7빌리언에서 이것도 비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EPS 역시도 4.71달러인데 여기 보면 8.42달러서 엄청나게 뛰죠. 그 다음 GP 마진 마찬가지입니다. 55.7%인데 68%로서 모두 다가 다 비트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CEO가 했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1분기에 회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각 사업부에서도 기록적인 매출과 상당한 마진 확대를 달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당사는 2분기 전망 역시도 매출과 총 마진, EPS, 프리캐시프로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기록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당사의 사업 성과는 2026년도 회계연도까지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두 다가 좋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은 다른 것보다는 오라클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라클의 10빌리언이 미시간 데이터 센터에 있죠. 자, 요거 자체가 좀 불확실하게 됐다는 겁니다. 건립 자체가. 왜냐하면 블루홀의 펀딩이 조금 일단 중지되겠다. 즉 말해서 완전히 하지 않겠다. 중단되면서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모여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투자 회사들이 지금 컨선하고 있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제 염려하고 있는 것이 대때 텀에 대한 그 터프한 그런 조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더 리스크가 많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는 부채 조건이라든지 또 대규모의 프로젝트 지연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더 우려스럽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특별히 블랙홀 같은 경우는 일단 같이 가고 있었죠. 오라클의 지금 빅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와 함께 갔으면서 15빌리언 정도를 갖다가 지금 텍사스 아발론이라는 부지 구입하는 데 있어서, 또 캠퍼스를 갖다 하는 데 있어서도 뉴멕시코에서 18빌리언 같이 가다가 중단해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하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일단 좀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블랙홀이 하지 않고 지금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블랙스톤이 아무래도 재정적 판터로 참여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죠. 체결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출렁거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있죠. 이거 자체가 150까지 지금 가고 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비도 위험이 난다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털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저기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 자체로 인해서 회사가 부도난다 그런 건 아닌데, 자, 그만큼 이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은 9월 10일 날에 일단 레코드 하이를 기록했죠. 고점 대비해서 한 50%가 지금 이제 빠져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이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법은 오라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오라클의 상태를 한번 보시면은 아무래도 토탈 데트 있죠. 부채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데트가 23만 1,730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캐시 앤 쇼텀 인베스트먼트 있죠. 캐시 갖고 있는 것들이 현금 등가물이 한 19,766이니까 이게 대비해서 한 6배 정도 일단 부채가 더 많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와 더불어서 프리캐시 프로 있죠. 가지고 있는 돈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13,000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지 못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부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것들, 사례 시장에 상당히 위험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오라클의 주가가 하락했지만은 한 애널리스트는 그 우려가 거의 조금은 우리하고 관심이 없어야 된다. 좀 무관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투자 자금의 조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새로운 소문으로 인해서 오라클의 주가가 하락했지만은 너무 지금 부정적인 전망이 지나치게 과장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블루아울 캐피탈이 오라클의 100억 달러 규모의 미시간 데이터 센터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밝힌 후에 주가가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현재 주식 가치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설의 시기에 대한 관심은 거의 무의미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나오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성명을 통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갖다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일축하고 있고, 개발 파트너인 릴레이티드 디지털과 협력 중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오라클 대변인은 지분 인수 계약에 대한 최종 협상은 예정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릴레이티드 디지털 대변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 블루홀에 투자를 갖다가 철회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 프로젝트는 여러 투자 파트너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매우 훌륭한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데,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 후에 해당 분야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사를 선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요일 보고서에서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확장 시기에 대한 집착은 회사 가치 평가에서 무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수준까지 폭락을 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자, 주가가 오픈AI 거래에서 3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사업 발표와 관련해서 어떤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 센터 확장 시기에서 집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반영돼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을 둘러싼 부정적인 분위기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픈AI의 인수 계약 조건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 그게 다 명확한 설명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가 언제 건설되고 언제 가동되고 언제 수익이 발생할지, 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좀 과장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의 주가 하락은 좀 과잉 반응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오라클을 둘러싼 가장 큰 의문점의 하나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다음 이런 것들에 1,000억 달러 미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들, 그런 데는 의심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일단 과잉 반응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코올리브의 실적 발표 위에 발생한 AI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도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자금 조달 위험과 최근의 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AI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보고서에 따르면은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의 90%가 현금이라든지 영업현금 흐름에서 조달되고 있고, 부채 조달은 10%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부분 자체가 부채에 기반하고 있고 부채 구조 조정에 취약하다는 기존의 통념에 정명으로 반박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전용 인프라 투자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골드만삭스는 아이렌의 전환사채 발행에도 주관을 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골드만삭스는 데이터 센터 부분의 자금 조달의 구조 체계를 재해석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보유한 자신의 지금 자본 구조의 붕괴에서 연루되지 않았음을 효과적으로 확신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부채보다는 현금에 많이 의존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올리브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갖다 봤을 때는 지금 관련된 리스크가 테일 리스크다. 자, 관련된 위험이 조금은 적은 리스크지. 이거 자체가 데이터 센터의 부분의 전반적인 수요 붕괴 아니면 경제 구조의 결함을 보여주는 증거로서는 해석하지 않는다. 일부의 리스크가 있는 거지. 전반적인 리스크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시장이 사업 모델이란지 재무 건전성을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 센터 관련 주식들을 하나의 바구니처럼 묶어서 거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로 보면 되는데 같이 묶어서 거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블루아울이 미시간주에서 오라클이 추진하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에서 같이 묶어서 엔비디아, 오라클, 그다음 브로드컴 다 묶어서 같이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조금은 안 좋은 모양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공급, 전력망 연결, 그다음 냉각 요구, GPU 전반적인 자본 지출 등으로 인해서 AI 인프라 장업이 진입 장벽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전력망 연결과 운영 사이트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는 있는데 리스크가 일단 더 부분적 리스크지 완전히 큰 리스크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시장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이유는 블루아울 자체가 메타를 포함한 수많은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에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 블루아울 자체가 메타라든지 아니면 오라클, 또 코올리브 이런 데다 다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규로 해서 신규가 사모펀드로 인해서. 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일단은 퍼져나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AI 관련 주식이 급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인공지능이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라클이라든지 코이브 같은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점점 우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데, 자,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론 오라클에 있어서 부채 조달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자체가 현재에서 가장 큰 시장의 불안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수익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는 이러한 우려 자체는 실제 AI 수요의 감소에서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수요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수요는 계속해서 되고 있고, 또한 AI 구축 속도에 대해서도 일단 구축 속도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데서도 증거는 거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매도세는 투자자들이 자본 지출 부채 구축 관련 위험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기본적인 요소들은 견고하고 AI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일시적인 하락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이클 베리가 주시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이유가 된 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이클 베리 같은 경우에는 가계자산의 변화가 시장을 갖다 장기적이고 또 심각한 침체에서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미국 가계가 현재 순자산에서 부동산보다 주식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이전에 한 두 번밖에는 없었던 그런 드문 현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빨간 거 있죠. 요건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파란 거 있죠. 요건 에쿼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자체는 가계 주식 자산이 부동산 자산보다 높았던 적이 1990년대, 1960년대, 그다음에 1990년대 후반 요 두 번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고부터 시작해서 두 번의 경우는 그 뒤따른 약세장은 수년간 됐다. 자, 그렇게 된 후부터 시작해서 약세장이 많이 수년간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들 결론적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가 주가가 그다음부터는 고점을 치고 내려왔다. 자, 현재로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붐의 거품 가능성을 경고한 버리 같은 경우는 불길한 역사적 신호를 앞두고 지금 제 스스로 일단 베어리 버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버리는 주식이 가계의 재무제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때 시장의 매도세가 소비 심리와 지출에 더 빠르게 전파되면서 경기 침체에서 손실을 증폭시킬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웰스파고 입장에서는 바로 그 도표가 정책 위반자들이 심각한 약세장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것들 용인해서 주가 자체가 고꾸라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일단은 지금 제 정권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또 지금 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특별히 부유 효과에 의해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K장인 경제가 약세장인 경기 침체를 갖다 촉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준과 정부 모두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하락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의 위험 대비 수익률은 여전히 유리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란 말은 아무래도 내년 한 중반기까지는 주가는 좀 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베리 말도 뭐 일리는 있죠. 개인 투자가들 많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항상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만 없다면은 이제 돈을 푼다든지 그래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선거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프리미엄도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산타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S&P 500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로 본다면 BTIG의 기술 분석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S&P 500 지수가 약 6,767의 50일 이평선 위에서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화요일에는 6,800으로 종가는 마감했지만은 장중 최저치인 6,760까지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S&P 500이 7개월 동안 50일 이평선 아래로 마감한 적이 없었던 것이 한 달쯤이었는데 12월 상승장에서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면서 50일 이평선 아래로 마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 이런 것들이 미묘하지만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사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를 볼 것 같으면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것이 50일 이평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이평선을 좀 한번 내려왔는데 요번에도 또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주가가 조금 더 하락세가 깊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타크로스 랠리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마지막 5개월일, 그 다음에 1월에 첫 2개월에서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S&P 500의 지수는 평균 한 1.2%가 상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S&P 500 지수가 50일 이평선 위에서 버티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월가를 갖다 건널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산타크로스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현재 50일 이평선에서 유지는 하고 있는데 며칠 내로 추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새 시장에서도 좋은 징조는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약세장 아니면 연말에 주식을 훨씬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시기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년물에 국채 입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지금 낙찰 금리 쪽은 4.798%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번에가 4.706%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비투 커버 레이쇼 있죠. 응찰률 자체가 2.67대 1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번이 한 2.4배였습니다. 2.41대 1이었으니까 저번보다도 입찰률이 조금 응찰률이 높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충격적인 지금 통계가 발표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국 공공부채에 대해서 순이자 비용 자체가 2020년도 회계연도 채 2개월 동안,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10월 30일, 11월 30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2개월 동안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0억 달러나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179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자, 이로써 사회부장 지출 2680억 달러에 이어서 정부 지출이 2위를 차지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자 비용으로서 돈이 다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개월 동안의 메디케이드 보건 국방비 지출이 1,600억, 1,760억, 1,700억, 1,650억인데 1,790억으로서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보장 지출 다음에 이자 비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세수 대비 이자 비용의 비율 자체가 24.2%나 되고 있다. 세수는 거친 거 대비해서 거의 4분의 1 정도가 거의다가 다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자 비용으로 다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013년도, 19년도 사이에 관찰된 평균치보다도 거의 2배나 높은 수치다. 그 이자 비용이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 입장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2016년도 거만 보면 됩니다. 10월달, 11월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소셜 시큐리티가 지금 이제 268 정도 되고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메디케어가 176, 그 다음 디펜스가 국방이 165, 헬스가 170인데, 자, 그거보다도 많다는 거죠. 이 세 개보다도. 근데 1위가 되고 2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모습 속에서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죠. 옛날에는 메디케어가 2위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네트 인트레스트 이자 비용이 2위를 차지하고 되겠다. 나중 되면 뭐 소셜 시큐리티까지 뭐 근접하겠죠. 그렇게 되면 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세를 해서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으니까 이자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위에 지금 이제 아까 보셨던 것은 국가 부채에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중에서 37트릴리언 자체가 미 행정부에 의해서 지금 이제 돈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12.5를 갖다 갖고 간다는 거겠죠. 이 정도를 일단 자기가 부채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나머지 44명의 대통령은 24.5인데 거의 반 이상을 갖다가 트럼프가 더 써내고 있다는 거겠죠. 원래는 리퍼블릭이 제대로 된 리퍼블릭 같으면 안 씁니다. 원래는 돈을 안 쓰는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일단 돈을 계속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자라든지 이런 게 비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가버먼트 인터레스트 비용이 좀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금값 있죠. 금값 역시도 계속해서 일단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금값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자 비용하고 금값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말은 금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의미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또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구글은 엔비디아의 쿠다 독점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사 AI TPU를 갖다 완벽하게 하는 그런 파이톨치와 호환되도록 하고 있는 톨치 TPU 이런 것들을 개발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메타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엔비디아 GPU의 대안을 찾는 AI팀의 전환 비용을 줄이고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 요런데 익숙해지면은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은 구글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스페이스X와 관련된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잠재적인 2010년도 기업 공개를 위한 표준 절차인 규제 관련 사전 예배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는 1조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서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장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로켓랩이라든지 AS 스페이스 플랜랩 이런 것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가 우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버니 샌더스 아시죠? 요 사람 일단 지금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주의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AI 구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따라잡을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보호하고 AI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억제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을 또 보호하는 입장들, 일자리 보호하는 입장들, 또 타주에서는 아무래도 환경보호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부지가 확정되기가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주 관련 기업들이 뜨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놓겠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정치가들이란지 이런 것들의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주 관련 주들이 좀 많이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원로 이사가 연준의 원로 이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AI 시장이 거품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관련된 거래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레버리지 부채이기 때문에 은행은 자기 자본 후순위 부채 이런 것들이 상환된 후에 손실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은행이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지 않을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거품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0일선이 약간 무너지는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직전 저점이 지켜내는지 170불대. 자, 그것이 일단 관건이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될 때는 그 밑에 라인 때 있죠. 그 밑에 라인이 한
5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켜내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주가 자체는 조금 더 하락세로 진행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단 추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헤드앤숄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돌아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는 직전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고점에 따른 부담감도 있고 뭐 중국에 대한 부담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올 수도 있고 지금 모습에서 이렇게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거의 고점에 와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좀 기다렸었다가 밑으로 내려올 때 자, 그럴 때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항상 쫓아가서 잡게 되면 내가 잡은 자리가 고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실 분들에 한해서는 좀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일단 지금 이제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게 되면은 또 상승이 될 수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조급하면은 시장에서 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도 일단은 상승의 추세는 좀 깨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시간과 기간 조정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0불대가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 그걸 깨진다면 조금의 하락세는 조금 더 깊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도 일단 고점이 4번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승의 추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직전 저점 라인대가 요 라인대가 일단은 580불대 있죠. 가장 저점 라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깨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락의 관점에서 지금은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올라가려면은 시간은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오라클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은 180불대까지 깨졌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좀 과매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자, 그런 가운데만 투매전 하실 필요는 없겠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직까지 팔지 못하신 분들 한해서는 아무래도 일단 좀 너무 많이 과매도에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악재는 다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